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압박을 받고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17년 12월 이후에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또 불확실성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 총리가 합의안 통과를 위해서 합의안 통과가 된다면은 자신이 또 사퇴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한 수를 좀 둔 상황이고요. 거기에 오늘부터 재개된 미중 고위급 회담으로 미중 외교 협상이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협상이 이뤄질 예정인데 일단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 좀 적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슈 안에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들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전유진 캐스터 바쁠 것 같아요. 다양한 소식들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스터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금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 먼저 좀 짚어드리고 마스터님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클라리다 쪽에서는 해외 경기 약세가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고 그리고 달러 강세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클라리다 연은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해외 경기 약세가 미국 수출에 좀 타격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해외 경기 약세가 달러 강세를 좀 초래하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디폴트 비율이 3.1%로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계속되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네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2.2%로 둔화가 전망이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번 한 주간 계속적으로 좀 짓눌렀던 미국 리세션 위험에 대한 부분은 확률이 20에서 25%로 좀 상향 조정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작 전에 9시가 좀 넘은 시각이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예비치에는 2.6%로 발표가 됐고 오늘 확정치는 2.2%로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1,000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또 트럼프 대통령 유가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네요. 유가가 너무 높고 지금 오펙의 원유 공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또 유가 관련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 먼저 점검을 해드렸고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장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기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어제 이제 지수의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지금 미 증시 초반에는 지금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과연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속임수고 다시 한번 하락 낙폭을 진행할지 이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두 지수 모두 이제 지수와 오일 모두 하방에 대한 의견이셔서 어제 신세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좋은 전략을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하방과 그리고 오일에 대한 하방 역시도 정말 유효한 전략이었거든요.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의 전략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은 현재 시간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세 점검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3대 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선물 쪽에서도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2,821.50포인트로 0.52%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7,368포인트 선으로 0.6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최근 다시 달러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로 FX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CB 쪽에서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의해서 또다시 또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좀 긴 추세를 보면은 1.15달러 부근에서부터 현재 1.13달러대까지 지금 한 일주일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0.19% 하락한 1.13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골드 지금 낙폭이 좀 큰데요. 1%에 넘는 하락 속에서 1291.2달러로 다시 1300달러가 깨집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틀 전만 해도 1320달러대가 지지가 됐는데 금세 1300달러도 이탈이 됩니다. 1291.2달러 선으로 1.31%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일은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저희가 또 짚어드렸는데요. 전일장 절제 마스터님의 전략으로 일단 하방 쪽으로 흘러간 상황 저희가 또 전달해드렸고 현재 부근에서는 59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58.99달러 선으로 0.6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저점을 보시면은 58.20달러 2%에 넘는 하락이었고요. 좀 회복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58.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본장과 선물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현재 부분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로 FX가 지금 1.13달러대까지 좀 빠졌는데요. 어제 절제 마스터님의 전략이죠. 1.13 초반대 라인이 무너지면은 1.13000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도 함께 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골드가 지금 1% 넘는 낙폭을 보이고 오일도 역시나 초반에 2% 넘게 좀 빠졌다가 지금은 좀 만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다시 한번 시세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장관급 일단 협상이 재개가 됐고 내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부분과 내용에 시장에 관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또 다른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역시나 금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캔저스시티 여는 조지 총재가요. 작년 금리 인상이 올해 금리 인상 중단을 정당화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고 향후 통화 정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연준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또 경제 성장률이 둔화 추세를 보여서 성장세가 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고용자 수 증가와 또 임금 상승과 소비자 심리 개선 등이 소비 지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경기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파월 의장의 작년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부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파월 의장을 옹호를 했습니다. 네, 어제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를 비롯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비난을 했다고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는 잘못된 기준에서 비롯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았고 물가가 과열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을 했었습니다. 또 일부 비판론자들이 채권 금리 평탄화나 정크본드 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연준이 시장을 너무 긴축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 불안이 경제 지표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12월 금리 결정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말하기보다 이제 중앙은행이 불확실성과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책 이반자들이 경제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 가정은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지표에 따라 이를 좀 업데이트를 하거나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요. 월가 전문가 클리솔드 전략가가요. 미국 기업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도 주가 상승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좀 희망적인 부분이란 인식이 있지만 오히려 실적이 좀 고공행진을 할 때 더 좋아지기보다는 악화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 4분기에 기업 실적이 14%나 성장을 했었으나 증시는 14%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솔드 전략가가요. 경기 침체기에 실적 부진은 불황을 시사하는 것이니까 증시 강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 쪽의 소식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역전으로 좀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야기할 수 있는 5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무역 전쟁을 꼽았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더 길어질수록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호 무역주의와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두려움이 성장에 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거품이 터질 때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주식이 좀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주식 시장이 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정학적 쇼크를 꼽았는데요. 브렉시트나 이제 무역 전쟁 등이 경제 전망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략도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네 번째 요인으로 오일 쇼크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베네수엘라랑 이란 등 주요 산유국 대상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국 국제적 원유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연준의 실수가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를 했지만 이제 노동시장이 계속 탄탄할 경우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이제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는 좀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금리 커브 역전에 따라 생긴 경기 침체 우려와 각국 중앙은행의 비둘기파로 이제 좀 정책 전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뒤섞인 그런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요 지수가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등 새로운 동력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박스권의 등락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 금리와 연동된 등락도 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S&P 500 지수가 2,700선이라는 좀 강력한 지지선이 좀 있지만 그래도 중국과 무역 협상이나 브렉시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상단에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제 국채 시장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서 경기 침체의 위험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아직 그래도 시장은 급락 같은 이제 뭐 상황은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투자 전문지 베런스가 미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 신호가 이제 좀 회사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가 없기 때문에 뭐 우려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 신호 중 하나라고 이제 회사채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죠. 국제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를 뜻하기보다는 국내외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회사채 스프레드는 좀 이례적으로 좀 좁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좁은 스프레드는 투자자들이 향후 경기 위험에 대비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높은 수익을 위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의사가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의 역전이 좀 몇 가지 기술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물 금리의 하락은 이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대를 보였었죠. 이제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제 3개월 등 이제 초단기의 금리는 이제 미 재무부의 초단기 재정 증권 발행이 너무 많았어서 그 영향일 거라고 좀 진단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 모든 불황에 앞서서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발생을 했었지만 역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라로뱅크가 만약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달러의 강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연준의 금리가 독일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악화하는 것이 달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에도 달러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뭐 달러가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영국 의회가 이제 브렉시트 관련 옵션 8가지를 두고 의향 투표를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이 소식에 또 파운드화가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의향 투표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EU 단일 시장과 또 관세 동맹에 남는 방안,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제2 국민 투표안 등 8가지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지만 아무것도 이제 과반 찬성을 얻는데 다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표결에 앞서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를 하면 사퇴를 하겠다고 좀 배수진을 치는 상황인데요. 다만 메이 총리의 명확한 사퇴 일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제3 승인 투표를 열어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제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도 이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더 앞날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브렉시트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외신 소식들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렸던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이제 의향 투표가 이제 또 끝장 투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좀 과반수를 얻지를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 이 표를 내놓은 것이 이제 메이 총리가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합의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자신이 사퇴하겠다라는 강수를 둔 상황인데요. 뭐 반대쪽에 노동당 측에서도 총리를 노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호재인 소식이고 그리고 보수당 내에서도 메이 총리를 반대했었던 사람들도 이제 합의안 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표가 모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니거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 금리 하락에 경기도나 불안 하락 압력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미중 협상에 좀 희망을 걸고 있는 지수에 대한 모습입니다. 전일장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5일입니다. 전일장 재고 발표를 함께 저희가 또 하긴 했는데요. 예상 밖의 재고 증가 속에서 상승이 또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갔습니다. 전일장 다시 하락을 했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5일까지 오늘 또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막았었던 그 이슈는 오늘부터 시작이 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뒷받침이 됐다라고 좀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제 협상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양지수 모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전일장도 일단 다운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셨고 오늘장도 다운인데요. 네, 오늘이 더 궁금해요. 일단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시그널은 경기 둔화 시그널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들 의견이 모두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 대한 경기 지표라든지 경기 둔화 시그널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28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지적 재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늘 탁상공론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물론 미중 협상에 관해서 어떤 가시적인 지적 재선권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보안 이쪽 간에 관련해서 미중 간에 큰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지수는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오르다가 고점 상단에서 지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 흐름에서 지금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고점 상단 언저리인 나스닥 기준으로는 7,410 라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기준으로는 2,830 라인 정도에서 고점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 매도에 대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의 시장이 지금 달러 강세와 그리고 지수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지표가 많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GDP에 대한 부분은 한 달 전에 일단 예비치가 발표가 됐었던 상황인데 GDP 4분기 GDP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는 예측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2.2%로 나왔고 그리고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전분기 대비해서 1.8이 예상이었는데 1.9로 나오고 일단 좀 적당히 좀 부합해서 나왔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는 GDP가 발표된 이후에 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GDP도 좀 부합됐다 하지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 둔화 시그널은 확실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달러와 강세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지수들은 왜 오르느냐? 통화류 상품들은 모두 하방 낙폭을 진행했었고 오늘 크루드 오일이 잠깐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58불 초반대까지 이어지는 하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장이 지금 개장하면서 흐름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 추세의 변환이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상승표가 이어질 수 있지만 내일 이제 29일이면 끝나는데요. 여기서 과연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모두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미중 무역 협상을 할 때마다 상방으로 조금 올라가고 결국은 본질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좀 흘러내렸었는데요. 오늘 새벽녘쯤이나 내일 정도에는 다시금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만약에 추세의 변환이 이루어지려면 나스닥 기준은 7,410 라인을 안착하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S&P 기준으로는 지금 2,830 라인에 도달하고 나서 2,850 라인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은 7,410 라인, S&P는 2,830 라인 정도의 고점에서 손절을 좀 정하시고 매도를 쳐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전강 후 야계 장세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S&P 기준으로는 2,830의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7,410선에서의 고점 매도 전략을 드렸으니까요. 지수 관련돼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전일자 마스터님이 하방 쪽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오늘자 국내 선물 대응하시기에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뉴욕 증시가 본장 개장 이후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모두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2거래일 연속, 3거래일 연속인가요?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서 내일장에 대한 국내 선물 전망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있어서 소폭이어서 네, 뭐 지금 276.60포인트인데요. 야간 선물을 좀 봐봤더니 지금 이건 뭐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늘 좀 손절 라인을 정하고 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과연 277.50포인트를 넘어가서 28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부정적입니다. 네, 내일 오히려 지금 오늘 274.90포인트인가요? 지금 오전에 이렇게 오후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내일도 하방락폭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야간 선물은 좀 올라가지만 새벽녘쯤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내일 275가 다시 무너지는 국내 선물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국내 선물 지금 야간 선물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강 후약으로 좀 빠지는 흐름 속에서 내일 국내 증시, 국내 선물에 대한 부분도 하방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이번 한 주는 정말 시작부터 주 후반까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돼서 질문들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또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재고 발표 함께 하셨는데요. 하방 쪽에 대한 의견, 전략 어제 참고를 하셨을 것 같고 재고 발표가 예상치보다 재고가 증가로 나왔었던 상황 속에서 하방에 대한 자료를 좀 내둔 상황인데 지금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가격대가 꽤 많이 회복이 됐네요. 현재 59달러 회복이 된 이후 59.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2% 약보합이고요. 오늘 저점을 보시면은 저가가 58.20달러까지 2% 넘는 하락에서 지금의 소폭의 약보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큽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오일도 다운이에요. 어제와 오늘 지금 두 종목에 대해서는 다운에 대한 뷰를 주시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가격대가. 네. 계속 다운을 들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죠. 오늘 지금 뭐 대다수 전문가들 상승뷰를 좀 보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 큰 추세가 좀 본다면 뭐 대추세가 아직은 상승뷰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움직임이 오늘도 지금 59.15의 첫 진입 그리고 59.08에 매도 진입을 두 번째 크루드오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 성공 전략으로 끝났고 마지막에 오면서 이제 58.40 라인에서 매도 진입을 하고 한 17틱 정도가 떨어지고 지금 상승비를 이어가는데 오늘 오일의 진폭과 지금 파동이 좀 세긴 합니다만 결국은 60불 라인 안착 여부가 결국은 크루드오일의 향방을 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불을 지금 살짝 넘어서 뭐 60.22, 뭐 60.38까지는 가긴 했지만 잠깐의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60불 안착을 못 하면서 흘러내리는 지금 흐름인데요. 지금 60불에 관해서 품매수량 옵션 품매수 매도량이 좀 많기 때문에 품매수 매수량이 60불에 지금 도달했을 때마다 좀 크루드오일이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연 60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59.60 라인에 지금 일봉상 이평 지금 지지대도 하나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까 지수처럼 좀 오르다가 다시금 좀 하방 낙폭을 하면서 58불 중반대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주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60달러대 초반만 올라오면은 바로 좀 꺾이는 흐름을 또 정리를 해드렸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좀 올라왔을 때 다시 또 매도에 대한 전략으로 58달러 중후반까지 좀 노려보자라는 매도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매도에 대한 의견이니까요. 지금 가격대가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시 또 빠지는데 59달러 초반대
까지 이제 중반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또 매도적인 가격이 좋겠네요, 마스터님. 네,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네. 뭐 고점 상단인 뭐 60불까지 좀 기다리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그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라면 59불 뭐 지금 언저리에서 59불 00부터 59.20 사이에서 매도 접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59.60 라인에 둬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일 종가까지 올라왔을 때 전일 종가가 59.40 라인 언저리인데요. 거기서 좀 매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9달러 초반대에서 이제 매도적으로 좀 들어가기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오프닝과 함께 또 소식들 전달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이 6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 발언을 좀 내놨어요. 이 발언이 지금 이 하방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떨까요, 마스터님?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가 네. 트윗도 좀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뭐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크루드오일도 좀 내려가고 지수도 내려갔습니다만 결국 뭐 지금 갖다 붙이자면 시장적인 뉴스가 상방으로 견인할 만한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29일이 끝난과 동시에 소멸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금 또 유가와 지수는 위험 자산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내려가지 않을까. 오늘 좀 흐름이 좀 이상한 것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통화류 상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골드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수만 지금 안전자산의 달러 인덱스가 오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좀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가고 있는 과정이고 29일이 종료됨으로써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 매도 전략을 손절을 채우신 다음에 좀 접근해 보시면 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매도적인 의견 말씀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할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마스터님? 아니, 트럼프가 저를 좀 도와줬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웃지를 못했었는데 네. 어제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오늘 좀 수익이 나면서 웃을 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이 있어서는 최근에 60달러대 기록했었던 가격에서의 전략 지금 좀 총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재 다시 59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58.9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59달러 초반에 매도를 지금 포지션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58달러 중반대까지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미보자에 대한 부분도 59달러 초반대 라인에선 가격대 유효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제 개장한 지 딱 1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시세 좀 점검을 하고요.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S&P 500 지수는 지금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에서 좀 빠지다가 다시 회복을 하다가를 좀 반복을 하는데 2822.50포인트로 0.54%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7364포인트 선으로 0.56% 가격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고요. 그리고 FX는 1.1370달러 선으로 소폭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1.13달러대에 간신히 좀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1293.1달러로 1.18%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59.01달러로 0.6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캐스터 통해서 정리할게요. 네, 지금 GDP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외신에 대해서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4분기에 GDP가 2.2%로 예상한 거가 맞았지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생각하기에는 한 3%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이제 뭐 2.2%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예상에는 부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좀 보면요. 좀 지표라든지 이런 거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소비 지수라든지 또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GDP에서는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를 원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성장세가 좀 견고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그 정도의 성장은 못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번 해가 좀 불확실성이 더 많아진 그런 상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성장이 좀 더딜 거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또 더 지표들 자세하게 나오면 또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상치에 부합한 GDP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GDP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또 어떻게 흡수하고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 궁금한데요. 그 부분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까지 점검을 해드렸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 질문부터 갈게요. 문자로 골드 질문을 주셨는데 끝자리 5353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골드 6월물 1297달러에 매수 5계약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골드를 매수로 보시네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또 다시 빠지면서 1300달러가 이탈이 됐거든요. 현재는 1293달러 선에서 움직입니다. 마스터님에게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1290달러 후반에 매수를 하셨는데 마스터님 지금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유를 좀 못 찾겠습니다. 늘 이제 질문하신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지금 매수 5개인데 6월물이면 지금 뭐 손실 구간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6월물이시네요. 지금 한 10틱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 이걸 왜 매수 접근을 하셨는지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뭐 지금 하셨다 그러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저점에서 조금 잡으신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데 솔직하게 냉혹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를 매수하신 데에 대해서 매수 사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수익권이신데 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수익권 청산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6월물이 지금 현재 1298.6달러에서 거래가 됩니다. 1% 넘는 하락인데 지금 1297달러니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지만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1%가 넘게 좀 빠지고 있는데 골드의 앞으로의 전략은 좀 어떻게 해야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골드 6월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물 기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280 라인 지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금 하방 낙폭이 좀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1298.5포인트에 지금 골드가 위치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추세 변환의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눌린 구간으로 오늘 잠깐 나온 것일 뿐이지 만약에 지금 1280 라인까지 하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1280 라인까지도 지지를 못한다 하면 지금 골드는 하방 움직임 더욱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그 방송에 나오기 전에 PD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골드에 대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는 적어도 오늘은 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러 인덱스와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때도 있고 달러 인덱스와 지금 통화류처럼 반대되는 교과서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캐치하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력의 가늠 잣대가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골드는 지금 하방 움직임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280 라인의 지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하방에 대한 부분이 1280달러까지도 일단 또 빠지고 이탈이 된다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빠졌다고 해서 일단 좀 눌림으로 생각하시고 매수 접근을 쉽게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6월물로 지금 보고 있고요. 1298.5달러인데 일단 하방 쪽을 보기에는 아직 상승 쪽으로 보기에는 매수로 보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역시나 문자로 주신 시청자 분이시고요. 끝자리 7708님의 질문입니다. 달러 인덱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역시나 달러 인덱스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달러 자체로는 일단
뭐 3월 FMC 내용도 그렇고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달러 자체로는 약세 흐름에 대해서 밑바탕은 좀 깔아놨는데 이게 배경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달러 약세로 흘러가지 않게 좀 놔두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상승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96불을 지금 추세 변환점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96불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97불까지 지금 3월 17일 날 찍었던 고점 상단까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흐름에 관해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수에 관해서 지금 위험 자산에 관해서는 하방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게 되면 재료 소멸이 이루어지고 지금 시황적인 뉴스가 경기 둔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인덱스 안전 자산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96불의 지지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눌림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추세의 변화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조금 눌림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뷰를 달러 인덱스는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앞전에 유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제짝에도 유로가 좀 계속적으로 빠지고 1.13100달러 선이 또 이탈이 된다면은 1.13000까지도 또 빠질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달러에 대해서 상방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유로는 지금 가격대에서 지지가 안 되고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1.13 어제 라인으로는 1.13060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은 1.13000 라인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포인트가 1.13085 포인트인데요. 유로는 만약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내일도 지금 강한 달러 인덱스의 상승뷰가 나온다면 유로는 좀 하방 낙폭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2분기가 끝나면서 늘 말씀드렸던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 지금 좀 모락모락 벌써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로에 관해서는 지금 완화 정책을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드라기 총재가 입을 좀 열어주면 뭐 유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방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렸습니다. 앞선 달러 인덱스의 전망을 참고를 하시면서 유로 전략도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로 FX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ECB와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1302님의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 주셨습니다. 파운드와 분석 부탁드립니다. 브렉시트가 장기화된다면 더 떨어질까요? 라고 파운드에 대해서 뭐 가격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가정을 하시고 가격적인 전략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네, 뭐 일단 파운드의 시황적인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파운드에 지금 국민투표 의결이 붙여질 때마다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고 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80만 국민 청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국가 간의 어떤 계약 거래였기 때문에 거부하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어지거나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가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브렉시트에 관해서 지금 연기가 된 시점인데요. 이 연기 시점까지는 파운드에 관해서는 조금 하방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뿐만 아니라 통화류 상품에 관해서는 좀 하방 움직임을 보고 있고 파운드의 지금 추세의 변화는 1.300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3151 라인인데요. 만약에 지금 오늘 저점 구간인 지금 오늘 저점을 보시면 1.3124입니다. 그래서 13,124인데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지지대 라인이 13,000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하방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투표라든지 앞서서 전반적인 이런 끝장 투표까지 이어졌을 때는 소폭 좀 올라가는 듯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듯 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또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29일 날에 합의한 투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연기에 대한 부분이 4월 12일일지 또는 5월 22일일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달 말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합의안 투표에 대해 승인 투표에 대해서 결과를 좀 보시고 만약에 합의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또 총리가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바뀌게 된다면은 그 바뀐 총리에 의해서 또 EU 측과 협의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월 12일 날에 영국 쪽에서는 어떠한 결과로 또 도출이 될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합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5월 22일로 또 연기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 시간은 정말 금방 흐르니까요.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출렁거릴까요? 저는 일단 영국에 관해서 메이 총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불신임 투표에 통과되고 사퇴를 하게 된다면 파운드에 관해서는 더더욱 하락으로 지금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영국 쪽에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메이 총리도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관해서 지금 자기의 어떤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본인의 희망사 이고요. 여러 지금 국가 간의 어떤 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의 희망만큼 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통화료 상품들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브렉시트에 관해서는 내일 또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내일 연기가 뜬다면 또 미뤄지는 이런 지금 결국 해답이 지금 나오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파운드에 관해서 조금 장기적인 뷰로도 하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계속 지금 답과 해답이 없는 그런 미궁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이런 불확실성과 좀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좀 합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관련된 소식은 또 나오는 대로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드리면서 가격적인 전략도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와 유로 그리고 달러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된 파운드까지 전반적인 저희가 또 내용 전략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밤사이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 질문 좀 이어갈게요. 끝자리 594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역시 미 국채 10년물 올라왔는데 미 국채 10년물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일단 금리에 대해서 좀 내려가면서 수익률, 이 국채 가격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오늘장은 좀 빠졌습니다. 124-13.0선에서 움직이는데 워낙 단기적인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분은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리는 부분이 지금 매도적인 걸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고요. 제 의견과 동일하실지 모르겠지만 124-11.50 라인에 무너진다면 조금 더 하방 낙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전일과 비교해 보시면 전일의 양봉에 지금 윗꼬리가 달렸지만 오늘은 윗꼬리 음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지금 주식으로 따지면 5일선 그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124-1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진다면 다음 라인이 지금 123-까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한 질문까지 저희가 또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외신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준 캐스터 어떤 소식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발언으로 이제 오펙 국가들에 대한 좀 오일 가격에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펙 국가들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지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펙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석유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도 좀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제 very important that OPEC increased the flow of oi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펙이 오일의 증가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펙이라든지 러시아 국가들에서는 좀 아무런 대답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란의 제재에 대해
오펙 국가들이 좀 불만의 표시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 계속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더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과 그리고 오펙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련된 기사였고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